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0명 돌파했다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린다고 했는데 미처 좀 못단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올린 지 2주나 넘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1등 찍어주신 분 감사하고, 제가 처음으로 후원을 받았는데 박 대표님 인생 실전이다. 박 대표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이거 0이 뭔가 한 2개 정도가 뭔가 실수로 찍은 게 아닌가 제 와이프가 이거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제 인생은 실전이다 동영상, 제가 뭐 테슬라 유튜브를 보면은 결국에 알고리즘상 어차피 보이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그 중에도 이제 테슬라 주식 관련해 가지고 그 테슬라 비전에 대해서 정말 잘 다뤄주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제가 좀 알고 있고, 뭐 주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주식 고수는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테슬라 주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식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200 이상이던데? 제가 시세를 잘 안 봅니다. 뭐 제가 옛날에 테슬라 주식 얘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5년 뒤에도 이 가격일까? 아니면 10년 뒤에도 이 가격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시세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테슬라를 타면서 좀 느끼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선미한 것도 있기는 한데, 테슬라 주식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저는 단기로는 모르겠지만 장기로는 그렇게 좀 걱정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니고, 결국에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런 선택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 뭐 저 같은 유튜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생을 실전이다라는 이런 유튜브도 있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각설하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저번 주에 업데이트 관련 영상을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범상치 않은 업데이트죠. 이게 순정 내비에 이런 거를 띄워주는데, 우리나라는 API를 테슬라에다 적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야, 코리아의 내비에는 이런 게 있네, 이야 이거 중국에서 했던 건데 한국에도 이런 걸 해주네, 이야 박수, 이런 느낌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토가 미국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교통정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디테일들이 좀 쏴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데, 외국인 눈에서 봤을 때는 와,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할 것들인데 한국에는 이런 걸 해준다고? 이야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이 왔죠. 순정 내비를 최대한 좀 쓰고는 있어요 요새. 근데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폰 내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좀 더 추가됐으면 하는 것들, 차선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티맥 같은 경우는 좌회전을 해야 될 때 미리 몇 개의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이런 거를 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되죠. 이거 굉장히 유용하죠. 차선 잘못 갔어, 좌회전해야 되는데 차가 서 있어.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여기 껴들면은 이제 눈초리 받고 이제 신호등 넘어가지고 끼면은 그거는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티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리 알려주니까 좋은 건데, 테슬라 순정 내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을 해주는 김에 좀 적용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들이 있고, 단속구역 알림 같은 것들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에 해주네 어쩌네, 이거는 루머입니다. 루머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루머예요. 정식으로 나온 거 없으니까. 물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희망회로 돌려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단순히 루머일 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중앙 차선을 넘는다. 제가 테슬라 커뮤니티도 눈치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중앙 차선을 넘는다는데 어떤 유튜버가 사실입니까? 댓글. 누굽니까? 걸러야겠네요. 근데 제가
무조건 중앙 차선을 넘는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앞뒤 다 잘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네,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선이 끊기는 구간에서 갑자기 가야 되는 차선을 못 잡고 이렇게 중앙 차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예전엔 없었는데 요새는 있는 것 같다. 이 업데이트하고 나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절대 안 넘어가죠. 이렇게 차선 있는 곳에서는 공률이 이 정도면 넘겠다. 그런데 아니고서는 안 넘죠. 근데 이렇게 살짝 차선이 없어지는 곳에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여기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를 계속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창의 알펜시아 쪽입니다. 제가 알펜시아 여기 한 6번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평창 계신 분이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용평하고 알펜시아 쪽 이렇게 가는 곳,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여기 차선으로 걸고 가보세요. 여기가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약간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라이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면은 살짝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테슬라 오래 타신 분들이면은 와, 이렇게 갑니다. 여기 100% 이렇게 갑니다. 100%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중앙선을 넘어간다고 한 거지, 이렇게 잘 중요하고 있는데 아이고 중앙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린 영상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 네, 근데 이 업데이트대에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어떤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이때 영상을 올리면서 옆차를 보고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울컥울컥한다. 앞차를 보고 감속하고 가속하는 거는 역대 최고의 업데이트지만 옆차를 보고 꿀렁이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로부터 2, 3일 정도까지는 좀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도로를 이상한 곳 탄 데 아니냐? 너 원래 타지 않은 곳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제 출퇴근 루트는 항상 동일하겠죠?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예전에는 울컥울컥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없어졌습니다. 이게 나만 그런가? 기분 탓인가? 나만 그래? 하고 항상 또 커뮤니티를 제가 또 뒤져보는데 저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옆차 너무 눈치 보면서 이거는 최악의 업데이트다, 울컥울컥 한다 하셨던 분들도, 아니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얘가 따라서 학습을 하고 나서 보정 작업을 한 것 마냥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게 뭐 정량적으로 뭐 아니면 어떤 단서가 있다, 정확하게 뭐 업데이트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업데이트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보정 작업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보정 작업은 각 차별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보면은 나는 그렇게 울컥이는 거 못 느꼈는데 하시는 분들이 업데이트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역대 최고의 업데이트, 어떤 분들은 와 너무 옆차 이거 붙지도 않는데 혼자 울컥이어가지고 최악의 업데이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울컥였던 분들도 보정 작업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과 같이 울컥이는 거는 많이 줄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좋겠는데, 정말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 제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는 여러분들의 피드백 저번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나름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이 내부적으로 차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보정 작업을 거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번에 말씀드린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이제 모델3 퍼포먼스 소식이죠. 이번에 하이랜드 모델3 공개된 것은 RWD, 그리고 두 번째 롱레인지 모델이죠. 근데 세 번째 퍼포먼스가 빠져 있었어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로 내놓겠다. 그런 말인즉슨 지금의 롱레인지 퍼포먼스보다는 좀 약간 아키텍처가 좀 다르거나 정말 큰 업데이트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암시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모델 3는 이제 롱레인지보다 더 높은 트림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루디크러스, 네, 플레드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제 여기 나온 단서를 보면 루디크러스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루디크러스 다음이 이제 플레드거든요. 플레드 같은 경우는 격자문이 정말 빠르게, 여기 유튜브도 나와 있는데 스페이스볼에 최고 속도가 플레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전 단계가 루디크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완전 격자가 아니라 격자 전 선들이 이렇게 좀 그어져 있죠. 이런 걸 루디크러스라고 하는데, 이 말즉슨 모델 3에는
플레드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디크러스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EPC라는 사이트거든요. 부품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옛날에 좀 한번 다뤄드린 부품 보는 그런 사이트인데, 저처럼 이제 다이라든지 뭔가 부품을 사려고 할 때 EPC 많이 참조합니다. 이렇게 부품 번호 받아가지고 테슬라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받아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좀 받은 것들이 좀 있는데 차에 뭔가 막 건드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하이랜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하이랜드에 맞는 부품 사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품 사이트를 사람들이 이제 눈팅해 보니까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게 있는 거죠. 아니, 마크가 있는데 기존의 듀얼모다 위에 이런 마크가 있는데 플레드가 아니야. 이거 보니까 루디크러스야. 그렇다면 모델 3 루디크러스가 이제 새로운 트림으로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참고로 저도 지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 없어요. 참고로 여기 EPC 사이트인데 제가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은 팔고 있으니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개되었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합니다. 실수로 공개를 한 거겠죠. 이렇게 좀 단서가 나왔는데 그 사이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캡처해놓고 휠도 다 캡처를 해놨죠. 약간 좀 다른 느낌이죠. 얘는 이제 모델 3의 G힐 관심 있는 분 압니다. G 들어가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휠 있잖아요. 그 휠 같은데 아무튼 간에 다음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은 플레드가 아니라 루디크러스인 가능성이 좀 있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플레드 같은 경우 트라이 모터잖아요. 근데 루디크러스는 지금 나온 단서로 봤을 때는 여전히 듀얼 모터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델 S랑 급 차이를 둬야 되죠. 모델 3에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가는 그런 트라이 모터가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무게도 그렇고, 네, 물론 배터리 용량 차이가 있고 C8가 이제 동일하게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 출력은 모델 S가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델 3가 굉장히 가볍기도 하니까 거의 진짜 크레이지한 미친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급 차이를 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루디크러스 트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기사라서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커뮤니티 보니까 좀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부터는 고전압 배터리가 기존의 400V 시스템에서 600V로 바뀐다. 이거는 좀 큰 뉴스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진짜 하이랜드 가면서 사실상 800V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바꿨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 리가 없고, 그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뭐 이런 정도 가는 거 아니고서는 400V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일론 머스크라서 약간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이 소스를 찾아보니까 슬로바키아라는 이제 테슬라 오너스 클럽 여기 슬로바키아에서 차량 정비 매뉴얼을 보다 보니까 600V 이거에 꽂혀가지고 모델 3 하이랜드는 600V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충전 속도가 375kW까지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500A에다가 600V 때리면 300kW 넘는 거니까 되게 이제 단순히 이제 곱셈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여기 댓글만 봐도 나오더라고요. 댓글 봐가지고 이제 실제로 하이랜드를 받으신 분들이 정비 모드 가니까는 여전히 380V 얘는 이제 SOC가 올라가면서 전압이 올라가겠죠. 결국에 이제 배터리 팩에 크나큰 차이는 없는 기존에 쓰던 똑같은 400V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고, 왜 600V라고 써있냐 보니까는 뭐 그냥 구글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3 600V 치면은 이런 게 나와요. 고전 커넥터 600V.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부품 파는 데거든요. 부서진 차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파는 사이트인데, 자체 스펙이 그냥 600V까지 좀 지원한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쵸?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800V 시스템을 쓴다? 600V 시스템 쓴다는 결과적으로 그냥 루머고 그렇게 뭐 맞는 뉴스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테슬라 하이랜드 모델 3 하이랜드부터는 800V 씁니다. 이 소식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 최고 충전 속도도 약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참고로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 배터리 팩이 유저블 같은 경우 한
78kWh 정도 되죠. 제가 30W 정도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대략으로 80으로 잡고 80 곱하기 3 때리면 이제 249쯤 나온단 말이죠. 배터리팩 여기 82점? 막 이러니까는 그냥 250kW, 30W, 그냥 30W가 최고 충전 속도인데, 쓰는 전압이 만약에, 아니지만 만약에 높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가지고 충전 속도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충전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려면 결국에 이제 C레이트를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가 되어야 되는데, 전압을 그냥 높게 쓴다고 전류를 똑같이 쓴다? C레이트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갑자기 800V 시스템, 아직 사이버트럭은 800V를 적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델3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800V로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쓰던 전류를 낮추면서 동일한 좀 유사한 그런 C레이트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전압이 높아진다고 충전 속도가 똑같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약간은 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모델3는 SOC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400V 쯤 살짝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한 모델 3보다는 한 20V 정도를 좀 높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차저 최고 속도 250kW를 넘을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모델 3는 여기서 더 증가를 하려면 C레이트를 더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도 C레이트 30레이트를 쓰고 있는데, 피크로 이거보다 더 높이어서 쓰기에는 아직은 지금의 배터리팩 그리고 배터리 관리 기술로는 양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충전 속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충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슈퍼차저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우리나라에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죠.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 여기 스톨 수가 벌써 이제 1000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슈퍼차저가 어디인지 벌써 커뮤니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가지고 너무 좀 잘 써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1000번째 슈퍼차저 스톨은 어디 있냐? 바로 옥년 슈퍼차저의 가능성이 있어요. 동춘동 이쪽에 이제 옥년동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송도 써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송도는 여기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여기가 원래 송도입니다. 원래 송도. 여기도 원래 송도였고, 여기 매운 거 가지고 이제 송도 국제도시.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송도라고 하고, 송도역도 여기 KTX선 송도역 25년부터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TMI. 여기 송도 쪽 보면 이제 송도갈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송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입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여기를 왜 설명을 드리냐? 바로 여기에 슈퍼차저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0번째 슈퍼차저가 저기 있어요. 가려놨는데 찍어서 공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째 스톨의 슈퍼차저는 약간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놈만 뭔가 수상하게 이렇게 가려놨는데, 네, 1000번째 슈퍼차저 벌써, 네, 우리나라에 1000기에 넘는 슈퍼차저가 벌써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라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충전 사업을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요새 분당 요금제였던 슈퍼차저 이용료가 이제 킬로와트시제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쓴 만큼 내는 그런 요금제를 받게 되는데, 그 요금제가 보통 공용급속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에요. 400원이 넘어요. 그래서 테슬라 예전에는 분당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프리컨디셔닝만 잘하면은 딱 10%부터 한 60%까지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킬로와트시 요금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슈퍼차저에 내년 6월까지 사실상 이제 무제한으로 쓰고 있으니까 제가 아직은 피부로 와닿는 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슈퍼차저를 쓰는 입장이라고 했으면은 좀 불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냥 DC 콤보도 있고 하니까 공용급속 물려놓지 이렇게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슈퍼차저는 공용급속을 못 썼을 때, 그리고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만 그렇게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요새 좀
좀 비용이 비싸고 요금제도 킬로와트시로 가고 있는데 결국 안 팔리면 테슬라가 뭐를 합니까? 결국엔 인하를 하죠. 테슬라가 좀 약간 덜 팔린다 싶으면 가격 인하를 시계 때리고 하는 게 테슬라 방법이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이렇게 쫙 깔고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무료 슈퍼차저 아니면 이렇게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가격을 인하를 하지도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테슬라 1000번째 슈퍼차저 설치 소식도 이렇게 드리게 되지만 가격 인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만에 영상 올리게 되면서 많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